건데요. 이 덕산 하이메탈 23,000원에 비중 30%를 담으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가는데 왜 같은 OLED인 덕산 하이메탈을 안 가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진단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23,000원에 비중 30%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가는데 왜 같은 OLED 관련주인데 덕산 하이메탈은 못 가냐? 그 부분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거를 아셔야 돼요. OLED 부분 중에서도요. 삼성과 LG를 잘 구분해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은 지금 삼성 자체 내에 OLED 패널을 지금 자기네가 생산하는 이러한 지금 루트로 가고 있죠. A2 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 디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서 가는 이유는 애플에 대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금 라인을 지금 못 만들었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1월 중에는 11월 중반 이후 말경에는 삼성도 뭐 투자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LG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지금 뭐 아바코라든지요, LIG ADP라든지 이렇게 이제 LG 디플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가는데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AMOLED 장비주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성에 대한 수주가 많은 SFL이라든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ICD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70% 내지 80%예요. 그러면 거의 다 삼성에 지금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11월 중후반 쪽으로 가서 수주가 재개되면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그 기간적인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좀 잡아줬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9,000원짜리예요. 그래서 19,000원까지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매수가인 23,000원짜리까지 오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한 22,500원짜리 이 자리에 왔을 때 거래량을 체크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시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카운슬러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세요? 동국 SNC요. 동국 SNC, 네. 예. 저기요, 8,240원에 8%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아서요. 8,000원대세요? 네네. 사는 지가 좀 한 1년 넘게 들고 계신 거죠? 예, 한 2년 가깝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좀 연락을 좀 주시지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서 너무 좀 고통스러우신 수준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 예, 그러면 이 동국 SNC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네네. 제가 연결을 해봐도 통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틀간 하한가 받고 그래갖고 네네. 이게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올해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전망이 있고. 예, 그랬는데 지금 뭐가 지금 안 좋은 건지 지금 그럼 이 종목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게 답답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쯤 이걸 얼마에 매도를 그냥 네네. 그거를 지금 매도 타이밍을 좀 언제쯤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좀 잡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화면으로 좀 정리하고 바로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입니다. 매수가 8,240원입니다. 비중은 8%신데 우선 좀 전망과 그리고 매도 타이밍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예. 제가
성함이 지금 바뀌는 김정수 전문가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정석투자에서 김정수로 표시되니까 헷갈리셨죠? 예, 자꾸만 예. 정서투자님으로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 8%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이 될 정도면 운용하시는 좀 금액이 좀 크신가 봐요. 예, 좀 그죠? 컸었는데 예, 네. 좀 많이. 예.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그래도 일단 비중이 운용하시는 자산에서 크지 않으니까 네네. 만약에 이게 뭐 손실이 다 난다 하더라도 92%의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10%만 되더라도 계좌가 원금이 이상이 될 거니까요. 너무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장 궁금하신 내용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걱정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그냥 지우십시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근거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한가가 나왔을까요? 왜 하한가? 지금 이 기업은 실적 이외에 기업 자체가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이 연간 이 화면을 좀 잡아주시게 되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크기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52억. 당기 순수실이 마이너스 151억. 그러니까 작년에 한 150억 정도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130억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다시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늘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금이 지금 제대로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계속 수익을 계속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부족한 상태에서 워낙 큰 적자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수익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막 그 현금으로 원활하게 좀 돌아오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뉴스 기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며칠 전에는 풍력발전 수혜주로 해가지고 증권사의 레포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덤핑 관련된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올해 살아난다. 그럼 주가가 올라야죠. 그죠? 주가가 올라야죠. 실질적으로 저평가고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야죠. 하한가가 가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시가 나왔어요. 공급 계약 체결. 예.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 이건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수주가 있으니까 진짜 개선이 되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와 어떤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번 괜찮겠네, 한번 버텨볼까 이런 심리를 줬던 상황인데 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수 지점 소수 계좌 즉 특정 계좌 쪽으로 대규모 물량을 누가 던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국 S&C 보시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3일간 16%의 변동률이 있었는데 최대 지점 관여율이 26.84%, 5개 지점 관여율이 39.53%.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작정하고 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대주주인지 아니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물량 남겨놓고 뉴스 터트린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사람들 버티는 기간 동안에 물량 던지는 뭐 이런 어떤 작전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이 제대로 돌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였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한가 2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즉각적인 종목 교체나 매도를 과감하게 하시고 다른 쪽에서 좀 원금 회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치는 얼마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냐면요. 1차적으로는 2,400원 선자리, 1차적으로는 2,400원 선자리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치는 3,000원 요 자리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기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손실난 금액 회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종목 카운슬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